유동규가 말을 했습니다. 이석기 간첩 혐의에 대해서 수사 중일 때 그 수사 대상 리스트에 이재명이도 있었다. 그런데 김만배가 수사기관에 로비를 해서 그 리스트에서 빠지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석기와 마찬가지로 간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이 혐의로 지금 형사재판 받고 있는 것 이외에도 이 혐의로 언젠가는 법정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법정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지금 메아리치고 있어요. 메아리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복 주사파, 정부를 정복하고 국가를 정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려는 세력들이 전국에서 압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종북 주사파가 뭐 압력을 하는 것이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봐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나는 시작되고 그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우리 이승만 박사께서 그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그 이승만 박사가 이런 점을 보면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 핵에 대해서.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자위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송두희라는 간첩이 한국에 왔을 때 구속시키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이어지는 세력들이 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재인은 이석기를 2번이나 가석방하고 특별사면하고 문재인이 그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그 국회 동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 반국가 세력, 종북 주사파들이 김일성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압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석기 같은 경우에 한번 이석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석기는 2013년 5월 10일 밤 10시 강주시의 모 청소년 수련회에서 130여 명이 회합을 한 자리에서 이석기가 무슨 말을 했느냐.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보유는 정당하고 종북 세력임을 명예롭게 받아들이거나 우리가 싸울 대상은 미국이다. 이렇게 말했고 지금부터 물질 기술적 준비를 하여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실행행위를 하자. 철탑 파괴, 통신, 유류, 철도, 가스 등 국가 기관 산업 시설에 대한 공격과 파괴를 하라. 지금부터 전쟁이다. 그리고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같이 순식간에 오시라. 아이는 안고 오지 마시라. 그리고 장난감 총을 개조하는 방법, 폭탄을 제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평택에 있는 유류 저장고는 총알이나 다이너마이트 등으로 폭파되는 문제는 아니다. 보스턴 테러에 쓰였던 압력밥솥에 의한 사제폭탄 매뉴얼 공식도 보라. 공식이 있다.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대오의 일치성과 속도전으로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활동하라. 그리고 오늘은 바람처럼 사라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하신 반국가 세력이 압력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뿐만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의 뭐 판사 검사 중에 김일성 장학금 받아가서 법조인이 된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러는데 역사 중에도 언필칭 뭐 감성적으로 역사를 뭐 가슴으로 본다 그러면서 반미를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유를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에 대한 USB 도대체 정상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USB를 전달할 일이 뭐가 있느냐 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일부에다가 이 USB에 담긴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통일부에서는 정보 공개를 안 했어요.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비공개하는 근거가 뭐냐? 국방 등 국익에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문재인이가 국방 등 국익에 침해될 만한 정보를 김정은이한테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반국가 단체 수개인 김정은이는 알아도 되고 우리 국민들은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국방에 관련된 정보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아야 되죠.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에 관해서 보면은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안 하니까 제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하는데요. 그 재판 날짜가 올 3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판결에 승소를 해서 문재인의 반국가적 행위,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이것을 반드시 찾아서 형사법정에 세우겠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이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서점에 가보면 판사 검사가 망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들의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획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사법부 신뢰는 지난번에 한번 조사한 결과에 보면 160여 개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사법 신뢰도가 세계적으로 150여 개 순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의 꼴찌 수준이지 뭐. 저 아프리카의 후진 국가보다도 사법 신뢰도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승소를 해서 문재인이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국민 여러분한테 밝히고 반드시 제가 형사법정에 세우겠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